그래서 우리 신인규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역시 우리 잘생긴 신인규 기자. 첫 갑자기. 번째 소식으로 우리 테슬라를 갖고 왔는데 우리 한국 투자자들 굉장히 많죠. 많습니다. 테슬라 매도세가 계속 지금 최근 들어서 이어진다고 하던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고 이달 들어서 데이터를 봤더니 이달에 매도한 금액만 4억 달러가 좀 넘습니다. 정확하게 4억 1천만 달러 정도 되는데 그렇습니까? 같은 기간 테슬라 매수는 2억 5천만 달러 정도였으니까 순매도량만 1억 5천 달러가 넘어가는 거죠. 5천만 달러가 넘어가는 우리 거죠. 돈으로 한 2천억 원 정도를 우리 국내 투자자들이 테슬라 순매도를 했다. 네. 왜 그렇죠? 사실 주말에 매도 의견이 사실 나오긴 했습니다. 이 전기차 수요가 테슬라 전기차 수요가 좀 약해질 거기 때문에 내년에는 공매도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하나 나오긴 했지만 그거는 이제 설명을 잠깐 드리자면 이거를 내놓은 데가 번스타인이라는 데입니다. 여기에 토니 사코나기 애널리스트가 내놓은 이 분석 노트에 나온 의견이었는데 이분이 대표적인 반 테슬라파예요. 그래서 이분의 의견은 어느 정도 바이어스가 있는,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한쪽으로 치우친 의견이라는 점은 감안하셔야겠고 일단은 테슬라가 연초 대비 많이 올랐다는 점부터 살펴봐야겠습니다. AI 관련주인 마이크로소프트보다 더 많이 올랐습니다. 올해부터 현재까지 테슬라 주가가 121.78% 정도 올랐는데 이런 상황에서 지난달 말에 공개된 사이버 트럭이 특히 가격 측면에서 실망감을 불러일으키면서 저희가 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테슬라의 하락 모멘텀을 좀 가져온 것으로 보이고요. 이런 실망감을 씻어낼 수 있는 뉴스성 재료는 아무래도 저가형 전기차, 이 모델 2, 가칭 모델 2가 될 수 있는 그런 차인데 테슬라가 당초 예상보다 그러니까 2025년보다는 앞당겨서 이거를 내놓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지만 정확한 시점이 여전히 불확실하다 이런 점 고려해야겠고요. 또 그리고 그동안에 테슬라 바라기였던 우리 서학개미들, 해외 주식 투자자분들의 이 성향이 약간 다변화되고 있는 점도 살펴볼 부분입니다. 네, 테슬라만 보지 않는다 이제는. 어디로 그렇습니다. 옵니까? 이달 들어서 해외 주식 순매수 1, 2위 한 종목들 보면 1위는 이제 잘 아시는 쏙스리라고 해서 반도체 3배 레버리지 ETF였고요. 조금 특이한 것, 순매수 2위가 중국 주식 3배 추종하는 ETF를 순매수를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이제 테슬라 주가가 연초보다는 많이 올랐지만 그동안에 최근 들어서 지지부진한 게 너무 많이 뛰었다라는 데 따른 영향도 조금 있었다. 이런 것도 얘기를 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다양한 이제 우리 투자 심리가 다양한 종목으로 지금 다변화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국내 투자자들 해외 관심 갖는 종목군 좀 구체적으로 살펴주시면 아까 어떻습니까? 말씀드렸던 이 순매수 종목들은 이제 단기적인 흐름이라고 봐야 겠고요. 종목이나 섹터의 투자 심리가 실제로 얼마나 보이느냐 이런 점은 사실 얼마나 사느냐만큼 얼마나 파느냐를 같이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매수 물량과 매도 물량 다 합쳐보는 데이터로 상위 5곳을 추려봤는데요. 지금 표에 보시는 것처럼 여전히 테슬라에 대한 관심 자체가 꺼지지는 않았습니다. 높습니다만 매도가 많다는 점이 조금 특이한 점이고 2위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반도체 3배 ETF 그리고 바로 밑에 반도체 3배 인버스 있지만은 보통 이 3배 사시는 분들의 이 해지 측면에서 보는 것도 있고 지금 보실 거는 2위보다 3위가 조금 적은 물량이다. 이 정도 챙겨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여러분 티커에 L이 붙으면 롱 매수고요. S가 붙으면 숏입니다. 맞습니다. 반대로 그리고 이어서 거죠. 엔비디아, TQQQ 이거 더 많이 아시지만 이거는 보통 기술주가 잘 될 것 같을 때 많이 담는 주식들에 대한 관심이 여전하다라는 점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 우리 국내 투자자들 다 3배짜리 투자 많이 하시죠. 야수의 심장을 갖고 계십니다. 월가분들한테 들어봤더니 월가에서는 상당히 한국 사람들 왜 이렇게 투자 세게 하느냐 이렇게 놀라시기도 하더라고요. 네, 역시 한국 투자자들이시고요. 자, 우리 국내 증권가에서 항공주에 대한 기대가 지금 커지고 있다는데 어떻습니까? 4분기 항공업계 호실적에 대한 기대감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달부터 주가 먼저 살짝 들리는 모습들이 보였는데 대한항공뿐 아니라 에어부산이라든가 제주항공 이렇게 저비용 항공사들까지 아시아나 제외한 거의 웬만한 항공사들이 다 조금씩 올랐습니다. 왜 그러느냐? 증권가에서 조금씩 항공주 자체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실적이 좋을 거라는 거예요. 한국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연말 특수와 겨울방학 효과로 내년 2월까지 이익 모멘텀이 부각될 것이라면서 겨울 성수기에 항공업계가 역대급 이익을 달성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긍정적인 요인으로 지금 국제 유가가 조금 진정세를 보이고 있다.
그다음에 화물의 실적이 좋다. 뭐 네. 이런 얘기를 지금 해주신 거죠. 그렇습니다. 화물 실적은 좋은데 여객 부문 실적은 어떻습니까? 여객 부문이 잘 짚어주셨는데 여객 부문은 사실 화물만큼 좋지 않아요. 오히려 한 달 전과 비교하면 5.5% 줄었습니다. 이 엔화 약세 덕에 여기에 힘입어서 일본 노선 많이 늘었는데 여객이 한 134% 한 달 사이에 많이 늘었는데 중국과 동남아 노선은 또 상대적으로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인천공항의 11월 여객 수송 실적이 507만 명 정도 됩니다. 이거는 코로나19 발생 이전과 비교를 해야 되는데 그때 비교하면 91% 정도까지는 올라왔다고 해요. 여기서 증권가 의견이 조금 갈리긴 합니다. 91%도 잘한 거다 아니면 조금 더 부족하다 이렇게 보긴 하는데 이렇게 여객 부문의 수요 회복세 아쉽다고 보면서도 유가와 환율 하락 때문에 내년 1분기에는 실적 좋아질 거다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가 이런 시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네, 여객 부문을 좀 나누어 보면은 우리 엔화 좀 만만한 엔화. 그래서 일본 여행객은 많이 늘었지만 중국이나 동남아 이쪽은 오히려 감소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셨고요. 항공업계 단기 모멘텀이라고 하면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항공하고의 합병 이슈가 있을 텐데 맞습니다. 지금 업데이트된 상황이 있습니까? 지난주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EC가 공지를 하나 했습니다. 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에 대한 이 기업 결합 심사를 늦어도 내년 2월 14일 발렌타인 전까지 끝내겠다라는 공지를 했는데 이게 우리나라 산업 재편의 또 다른 큰 축입니다. 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합병이 내년 1분기 안에 큰 산을 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주가부터 움직였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합병할 때는 종목 측면에서는 아시아나 IDT가 크게 움직이는데 아시아나 IDT는 유럽연합의 기업 결합 심사 공지가 나온 6일 이후부터 현재까지 어제 종가 기준으로 주가가 일주일 만에 40% 넘게 상승했다는 점 참고하실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윤규 기자였습니다.